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의회가 전국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새해 들어 강원도 지방의회마다 너도 나도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개원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해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6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현실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대에 걸맞게 인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23일 춘천에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사실상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강원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지방의회 청렴도를 발표했는데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빚은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양구 이기찬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해 혈세 낭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영월 윤길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데 이어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청렴도도 보고 지역의 재정 자립도도 좀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기초의회에서도 동해시의회만 청렴도 1등급을 받았을 뿐 원주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춘천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이런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해 1월 원주시는 차중심의 제설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까지 제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억여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틀 전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원주시 계획대로 인도 제설이 됐을까요? 원활한 제설이 이뤄졌던 도로와는 달리 인도에선 제설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2.5cm의 눈이 쌓였던 원주시.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눈을 찾아보기 어렵고 교통 흐름도 원활합니다. 연말 연초 폭설이 내리고 제설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도로가 엉망이 돼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던 그때의 모습은 다행히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 바로 옆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제설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자동차가 제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시민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인도에는 눈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 무실동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차량 중심의 제설 방식에서 벗어나 통행량이 많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설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단 미끄럽고 다니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나름 하시는 것 같아서.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은 인도나 자전거 도로 등에서 미끄러져 병원을 찾은 낙상 환자도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도 역시나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환자분들은 역시나 많이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낮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처음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제설 의지를 보였지만 통일된 시행 계획이 뒤따르지 않아 인도 제설은 동네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그 추위가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 쓰고 차가운 방에서 한기를 이겨내는 취약계층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을지 이송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춘천의 오래된 주택가, 2평 남짓한 방에 냉기가 가득합니다. 이기옥 할머니는 낮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생활합니다.
화장실과 부엌에 단열재를 붙여놨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 연탄을 떼지만 최근엔 연탄값이 올라 작은 난로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봉지인데 그 틀어막았어. 추워서 그거 맞고 나서 좀 낫지. 박성여 할머니가 사는 집은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탄 난로에 물을 데워야 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이 넘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만 생활하기엔 빠듯합니다. 최근 난로 수리비로만 6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월세와 병원비,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라 올겨울은 유독 더 힘이 듭니다. 불을 갈았더니 불이 꺼져. 우리한테 얘기하지. 아유. 불이 꺼지고 바늘구녕 같이 물이 팍팍팍팍 새. 보니까 불이 꺼져서. 강원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1,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봉사단체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수시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 안부를 묻습니다. 방 많이 추우니까 연탄불 콱 열어놓고 따뜻하게 하고 지내세요. 여기 엄청 추워.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 옆에 있는 건 작은 난로입니다. 연탄 한 장당 가격도 최대 50원 이상 오른 데다 최근 기름 보일러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방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한기가 돌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도 있기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비와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올랐지만 더 급격하게 오른 물가 때문에 취약계층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먹게 될 음식들이 공개됐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강릉과 정선의 선수촌에서 선수 식당이 운영되는데 청소년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자와 스파게티, 구운 삼겹살과 쌈장, 각종 디저트와 할랄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돼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단이 먹을 대회 첫째 날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IOC 관계자들과 대회 개최도시 관계자, 조직위원회, 청소년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선수단에 제공될 음식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식단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IOC와 함께 상당히 여러 달에 걸쳐서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식단을 협의하고 선수단의 동선에 맞춰 입구에 들어선 뒤 우선 손소독을 하고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 맛은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선수들 그 체력이라든가 이런 보강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 급식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맛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 급식이 이렇게 나왔다 하면 저는 맨날 자주 많이 먹지 않았을까. 선수 출신의 장미란 차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고칠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양적으로 참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보면서는 좀 소스랑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덜어먹기 쉽게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이제 빵이 어떤 게 잡곡빵이고 어떤 게 바게트인지 이런 거 조금 순서가 오늘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서 그것만 고치면 식중독 등의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급식 안전 또 식중독 예방은 대회 성공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선수단이 떠나실 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선수단에 제공되는 음식은 5일 주기로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르며 강릉과 정선의 선수촌에서 식당이 운영됩니다. 대회 개막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단을 맞을 세세한 준비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인재 비율을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31%라며 향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 인재 비율을 6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학 사무관을 짓는 등 대형 강의실과 실습실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대 의과대 증원은 단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춘천 갑을과 원주을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갑에서는 국민의힘 강대규, 김혜란, 박영춘, 최승국, 무소속 오정규 예비후보와 함께 허영, 노용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이 7대 1입니다. 춘천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정배, 전성, 국민의힘 이민찬, 허인구 예비후보에 이어 이호범 전 도청 노조위원장과 변지랑 전 강원도 자문관, 한교 의원까지 역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을에서는 민주당 송기원 의원과 최근 국민의힘이 영입한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권희중, 얀재훈 예비후보 등 5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원주 기업도시에 제2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제2병원 부지 매입을 승인받고 현재 부지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병원 측은 아직 사업이 진행 단계로 병원의 규모, 정확한 위치, 준공 시기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 부지와 관련한 억측이 계속되면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가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3월 초쯤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월부터 6월 말까지 2차 공모를 한 뒤 10월 말 추가 지정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예정 지역은 춘천과 화천으로 춘천시는 지역과 학교, 대학이 함께하는 최고의 교육도시를, 화천구는 완성형 돌봄 시스템 구축과 외국어 특화 도시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규모를 줄이려 한다며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립유치원 교원 4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정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 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원주교육지원청 부지 건립 예정인 공립단설 유치원을 당초 예정대로 14개 학급 규모로 설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축소 움직임이 사립유치원의 경제 논리에 휘둘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논리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5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해 강원도와 시군을 대행하는 23개 사업에서 매출 1,120억 원을 기록했으며 각종 용역비 16억 원과 경상경비 8억 원을 감축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3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매출 목표를 설정해 당기순이익 2년 연속 달성과 공공대행사업 신규 발주를 통해 1,55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강원도 학생 선수 19명이 참가합니다. 이들은 바이애슬론과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키, 스키점프 등 11개 종목에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 가운데 상지고 소재환 선수가 봅슬레이 스켈레톤 모노봇 부문에서, 상지고의 김보근 선수는 루지에서 입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12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2월 달 강원도의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78만 4천 명으로 1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7,000명 늘어 82만 7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11,000명이 증가했고 제조업은 10,000명, 농림어업은 7,000명이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초광역권 선도기업 10곳 가운데 강원도 기업 2곳이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다른 지역 기업과 기술 협력이 활발하고 생산과 판매 등 협업 역량이 뛰어나다며 서울 F&B와 인성 메디칼 등 2개 회사를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두 업체는 제품 개선과 판로 확보, 컨설팅 등 사업화 자금을 3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50억 원 한도의 기술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릉시가 어촌에 정착하려는 희망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주택 구입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여야 하고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촌에서 창업하려는 희망자도 최대 3억 원을 연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강릉시 해양수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태백산 눈축제 개막을 맞아 관광지를 패키지로 여행할 수 있는 통합 관광 상품 탄탄 패키지를 선보입니다.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국안전체험관과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용현동굴 등 4개 관광시설의 통합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관광 상품은 4개 시설 단품 이용액보다 약 37% 할인된 18,500원에 판매되며 지역 상품권으로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일반 주택 담장을 없앤 자리에 나무를 심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단독 주택 한 곳당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철거한 담장은 959m에 이릅니다. 홍천군이 치매 환자 돌봄 물품을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홍천군 내촌면, 서성면, 남면, 서면, 내면 등 5개 원거리 지역으로 대상자는 현재 160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